자, 6-4번입니다. 2,-1을 지나고 2,-1이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알겠니? 4, 4분면에 있죠. 2,-1은 4, 4에 있는 점입니다. 4, 4분면. 그리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길의 합을 구해라 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둘 때는 1, 3, 4분면일 때랑 2, 4, 4분면일 때 두 개가 다르게 둔다 그랬죠. 근데 얘는 4, 4잖아. 이 점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원이 4, 4분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어디가 플러스든 어디가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이렇게 두고 반지름도 A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난다 그랬죠? 2,-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1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상태니까, 자, 정리를 하면 a-2의 전체 제곱에 a-1의 전체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은 a제곱 소거하고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5는 0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인수분해 되죠? 인수됩니다. 그러면 a는 얼마? 1하고 5인데 얘들아 a가 반지름이죠. a가 반지름인 거야. 그래서 얘들 둘이가 바로 두 개의 반지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6이 되겠죠. 답입니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7번 가겠습니다. 대표형 7번으로 가겠습니다. 옛날에 쌤도 학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뭐 먹다가 삘 받아서 그냥 턱 끼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한 반에 애들이 진짜 많았어. 쌤 때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학원 쌤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나보고 너 좀 나오래. 그래서 내가 나왔거든. 그래서 애들 좀 세알이래. 몇 명인지. 이거 셌거든. 120명이었어. 진짜 내가 다니던 학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옛날에 교회 책상 아니? 교회 책상. 이거 질쭉한 거 있잖아. 이거 안 떨어져 있고 이거 질쭉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앉아 있었어. 그리고 이 폭이 있잖아. 여기 반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앉을 수 있냐면 책이 작았어, 옛날에. 정석책 알지? 수학의 정석책 지금은 좀 큰데 옛날에는 수학의 정석책이 실제 크기가 한 요만했습니다. 요만했어. 그래서 그런 의자에 책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딱 돼. 그래서 여기 길다란 의자에 한 8명씩 앉는 거야, 이렇게. 8명씩. 그래서 이런 의자가 이 가로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있는 거야. 칠판도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칠판도. 그래서 이렇게 쌤이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막 세보래, 애들을. 무슨 120몇 명 나오더라고. 그래서 쌤하고 친구하고 둘이 아이스크림 좀 사오라고 해서 120개 들고 이렇게 120개 하나씩 애들 나눠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때 학원 진짜 애들 진짜 많았죠. 근데 이제 이게 앞에 앉아야 되잖아. 앞에 안 앉으면 안 보여.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런 게 한 10개 있거든. 10개? 10개 정도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이런 의자에 10개까지는 안 되겠다. 여기 8명 앉으니까 한 6, 7개? 어쨌든 뒤에 이렇게 앉잖아. 그럼 칠판이 저 앞에 있으면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여기를 앉아야 되잖아, 여기를. 앞에 앉는 게 이제 목적이죠. 목적인데 수업이 7시부터 였거든. 7시부터인데 한 6시 반부터 줄 서 있어도 앞에 애들이 진짜 많아. 여기 한 30명 줄 서 있는 거야. 앞에. 거기서 애들 여기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진기한 풍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 애들이 한 30명씩 이렇게 한 6시 반부터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앞자리에 사수하지? 온갖 생각을 다 했거든. 그래서 갑자기 번뜩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7시 앞에 6시 되면 쉬는 시간일 거 아니야. 앞수업 쉬는 시간이 6시. 5시 50분인 걸로 내가 봤거든. 이게 이제 그때는 종이 쳐.
띵동 하면 그냥 바로 이제 애들이 나오고 쉬는 시간이야. 한 5시 50분쯤에 쉬는 시간인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학교가 4시 반에 마치잖아. 4시 반에 마치자마자 왔어, 그냥. 학원에. 그냥 집에서 그냥 가방만 이렇게 들고 이제 이렇게 책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 한 5시 한 반쯤 도착해. 버스 타고 왔거든. 버스 타고 와서 도착해서 요 앞 수업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앞에 중3 수업이야, 중3 수업. 그지? 중3 애들한테 이제 중3 애들 120명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5시 반에 쌤이 나와. 쉬는 시간이니까. 그럼 나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상이 좀 더러웠습니다. 진짜 머리를 빡빡 깎았잖아. 우리 때는 이렇게 스포츠 머리거든. 근데 쌤이 그때 운동을 좀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 새까맸고 지금은 이제 약간 덩치가 좀 살쪘는데 그때는 좀 말랐거든. 그리고 인상이 되게 더러워서 나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보면 내가 봐도 좀 별로야. 엄청 별로였거든, 얼굴이.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째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가 심지어 애들이 중3이잖아. 난 고1이거든. 근데 고1 때부터 쌤이 키가 좀 커서 한 175쯤 됐단 말이야, 그때. 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책 있잖아, 책 한 3권 들고, 그냥 연습장 같은 거. 이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애한테, 야, 너 이거 나갈 때 이거 놓고 가라. 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예. 아, 예.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얘들 앞에 이렇게 놔두고, 하나씩 놓고 가. 하니까, 알겠대.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게 편법이죠. 이제 나갈 때 얘를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기다렸던 애들은 오면 이제 누구가 올려져 있으니까 못 앉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렇잖아. 그래서 욕만 하는 거죠, 속으로. 속으로 욕을 하죠. 욕을, 뭐야? 하면서 이제 안 된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저 바깥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이제 늦게 들어서 안 된 거지, 이렇게. 편법이었습니다, 편법. 근데 이게 쌤 학원 생활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왜냐면 이걸 이제 내 친구랑 학원 4명 같이 다녔거든. 그래서 책을 4권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한 거야. 계속 편법을 쓴 거죠. 근데 이제 눈치는 보이는데 못 좋아하긴 난 이기적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일 앞에 앉으려면 이제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여자애들이 이게 너무 부러웠나 봐.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자기들은 빨리 오고 싶은데도 빨리 못 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너무 이 자리 120명이잖아. 이 자리가 너무 이제 생명 같은 거지. 그래서 어떤 여자애 2명이 와서 나한테 이거 좀 나도 해주면 안 되나 이러는 거야. 그걸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좀 이뻤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학생 2명이 와가지고 자기 좀 해달래.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2개를 해줬죠. 근데 이게 또 부러웠는지 어떤 여자애들이 또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따위로 할 수 있는 거는 8개까지다. 그래서 8개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4명하고 여학생 4명하고 이제 내가 8개를 해버렸죠. 이게 좀 많아졌는데 어쨌든 한쪽을 내가 다 차지해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좀 많이 이쁘장한 애가 있었거든. 쌤 친구 한 명이 얘를 되게 좋아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 친구인데, 요 옆에 W 사는 애인데, 얘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얘가 알지? 얘가 좀 이쁘장하니까. 얘가 얘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쓰잖아. 그리고 심지어 얘가 나한테 자리까지 맡아달라 했잖아. 그럼 얘는 나한테 약점을 잡힌 거죠. 그래서 내 친구가 좋아하니까 이 여학생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연결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놀자. 뭐 이렇게 된 거지. 같이 놀자. 근데 이 여학생이 얘가 되게 적극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학생 4명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다가가서 얘가 너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야, 뭐 같이 뭐 밥 먹을래? 뭐 이런 정도. 그렇게 했거든. 근데 얘가 되게 적극적이게 이렇게 된 거야. 잘 따라오더라고. 심지어 얘들 엄마가 밥 사줄 테니까 오래. 뭐 그렇게까지 돼버렸어. 뭐 뭔지 얘가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얘 어머니가 교수님이셨거든. 그래서 어떤 식당으로 오래 토요일날 그럼 밥 사줄게. 그래서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4명 가고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4명과 이 이쁘장한 여학생이 같이 이렇게 5명이서 친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친구가 얘를 좋아했잖아. 엄청 좋아했거든.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냥 막 우리끼리 있으면 계속 얘 얘기만 해. 계속 얘 얘기하고 보고 싶다 뭐 이러고
우리는 옆에서 정신 나간 놈아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랬다가 이 중에 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 A가 있고 친구 B가 있고 친구 C가 있는데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계속 같이 놀다 보니까 한 놈이 더 좋아했어, 얘를. 심지어 나도 좋아했습니다. 한 명은 생각 없어서 얘는 아무 생각 없어 원래. 하기 위해 사는 애거든. 근데 우리 세 명이 얘 다 좋아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갈등이 시작한 거죠. 이거 이제 좋아하니까 뭔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러잖아. 연락하고 싶고.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은 이제 멍하게 이래 있다 보니까 얘도 들이대고 나도 들이대고 얘도 들이대는 상황이거든 지금. 이게 자기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좋지 뭐. 얘 공부 되게 잘했어. 공부 되게 전교에서 아마 3등 안에 들고 막 이랬거든. 공부 되게 잘한 애야. 그래서 명문대 갔거든. 좋은 데 갔는데 서울대 갔나 얘가?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래 좋아.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나도 마음에 양심에 갇힌 사람이잖아. 이게 좀 그렇잖아. 얘도 그랬겠지. 근데 우리 둘이는 약간 눈치 깠어 서로. 니 자 좋아하자. 그러니까 그렇대. 니도 좋아하자 그냥. 그래 된 거야. 우리 둘이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얘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얘 성격상 이거 알면 난리나. 정말 장난 아닌 애거든. 좀 약간 이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둘이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 결국에는 그냥 쪽내자. 뭐 좋아하면 뭐 하겠노. 뭐 고등학교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 학생이 얘가 좀 적극적이야. 그게 문제였어. 얘가 얘하고도 연락을 하고 나하고도 연락을 하고 얘하고는 연락 안 해. 하여튼 우리 둘이하고 막 연락을 막 해. 좀 적극적인 애였어. 쟤 좋았나 봐.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같이 한번 지나가다 만나면 이제 같이 얘기하고 놀고 이러다가 얘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이제 플러팅 비슷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플러팅.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복잡해. 아까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책 해달라 하는 여학생 한 명 있었는데 얘가 이제 나한테 막 편지 막 이래 주고 이랬거든.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그래서 근데 얘가 계속 편지 준다 하니까 좋겠다 뭐 하면서 막 약간 질투하는 거야 얘가. 약간 플러팅 내 혼자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썸 비슷하게 타다가 내가 얘한테 고백을 했죠. 최악이죠. 난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너무 어릴 때니까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아무 생각 없죠. 짐승. 그래서 너 혹시 나 좋아하나?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 사귀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최악이야. 그래서 별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는 쌤 때는 뭐 사귀다 해봐야 뭐 둘이 그냥 가끔 밥 한 번 먹고 가끔 연락 한 번 하고 그게 다죠. 뭐 우리 때는 핸드폰도 없었어. 쌤 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삐삐 막 이렇게 막 치고 뭐 이랬거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뭐 별건 없었습니다. 별건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이제 우리 둘이 그래 돼버리니까 내가 얘를 못 보겠는 거야. 맨날 같이 밥 먹거든. 생각해봐. 네가 좋아하는 여자에 쟤가 채갔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뭐면 제가 네가 좋아하는 여자 있어. 한 1년 동안 좋아했어. 근데 얘가 사겨. 그럼 누구들이 볼 수 있겠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여튼 그런데 약간 그런 데가 돼버렸죠. 그래서 학원이 이게 뭔가 개판이 된 거야. 이게 학원 가기도 싫어. 아니 막 얘 얼굴 보기도 좀 민망하고. 나중에 또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 또 학원도 못 가겠고 개판 됐습니다. 이게 이제 1년 정도 만에 벌어진 일인데 내가 이걸 안 했어야 돼. 괜히 이걸 해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됐어. 최악이야. 내가 이 생각을 왜 했지? 그래서 적극적인 여학생 쟤는 쟤는 또 웃기다. 나랑 사귀었었잖아. 근데 나중에 수능 치고 나서 아까 그 C랑 또 사귀었어. 이건 좀 이상해. 왜 보면 얘랑 사귀고 얘랑 사귀고 뭐 이래. 약간 뭐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잘 살겠지. 잘 살겠죠. 옛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원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아주 기억도 난다. 진짜 많았어. 수성구에서 제일 좀 잘 나가는 학원이었거든. 한 120명 정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최악의 고등학교 생활이었죠. 뭐 재밌었지 뭐. 자, 갑니다. 자, 7번입니다. 원 보이죠? 이거 원이야, 원. 누가 봐도 원이죠? 얘들아, 이것도 원이야. 근데 문제 끝까지 읽어볼까? 이 두 원의 미주시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원이 교점이 있대.
요렇게 되겠니?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억납니까? 이걸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되겠니? 자,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이 공통현을 구하는 방법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돼. 그게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이걸 뺍니다. 알겠죠? 기역에다가 니은을 그냥 됐다 빼면 돼. 되니?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뺐으니까. 그래서 x 볼래? 여기다 이거 빼면 a-3x가 되겠죠? 묶었대.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빼면, 이거 빼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3i가 되겠고, 상수도 빼자. 여기다 이거 빼면, 플러스 8은 0 되겠죠. 이게 바로 공통연의 방식입니다. 됐나요?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난대? 요걸 지난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가 2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8. 요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5가 됩니다. 답이에요. 하시겠죠? 간단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요거 볼래요? 요거 좀 귀찮은데 잘 봐. 8번. 그때 약간 여담인데 엄마 교수라 그랬잖아. 걔들 어머니가. 아버지도 교수거든. 근데 남학생을 사귀는 게 엄마 마음에 되게 안 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삼류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이 어머니가 나 좀 보재. 그래서 갔는데 너희 사귀지 마라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막 뭐라 그래. 너희 사귀냐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귀지 마라고. 막 뭐라 그래. 그래서 더 웃긴 거는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걔 좋아하는데 어른이 와가지고 사귀지 말라니까 뭐라고 하겠노 너희 같으면. 싫은데요. 나 걔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예. 예. 나 되게 쭈구리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뭐 막상 뭐 안 사귀고 그러진 않았지만 뭐 되게 어이가 없더라. 그 아줌마는 뭐지? 와가지고 사귀지 말라는 건 뭐야? 우리가 뭘 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웃긴데. 갑자기 생각하고 웃기네. 자, 갑니다. 8번 갑니다. 요거 원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원이죠. 이 두 원의 교점과 2,0, 0,2를 지나는 원을 구하래. 이번에 이게 아니야. 알지? 아까 기억나니?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수없이 많다 그랬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큰 것도 있다 그랬잖아. 이 녀석들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 있겠죠.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쌤이 설명했던 그걸로 구해야 돼. 자, 얘를 갖고 옵니다. x제곱 더하기 길디 어쩔 수 없어. 원 하나를 쓰고 갈로 묶은 다음에 뭐를 붙인다? k 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 저거 쟤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그 원인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원인데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난다고? 0,2를 지난다 그랬죠. 0,2를 여기 대입하시면 됩니다. x의 0을 y의 2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0 넣고 여기 2 넣고 여기 0 넣고 2 넣고 요걸 하면 자 보세요. 0 넣고 2 넣으면 4 0 넣고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요렇게 하고 k가 되겠죠. 여기도 0 넣고 2 넣는다. 0 넣고 2 넣으면 4 마이너스 3은 얼마? 0 요렇게 되겠죠. 뭐가 됐니?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나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k가 나오죠, 그죠? 자, 이 나온 k를 뭐 하냐면 다시 대입해. 이렇게 다시 대입. 기억하세요. 자, 다시 대입을 해서 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요 녀석을 정리하시면 돼. 정리. 됐니?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모든 항에 2를 다 곱할 거야. 알겠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남겠죠? 그 마이너스 1이 얘들이랑 곱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다가는 2를 곱했겠죠? 곱했으니까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2y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y제곱이 되겠고, x 볼까? x는 얘가 되고 얘가 되니까 마이너스 7x고, y는 플러스 2y 없네? 플러스 2y만 있네. 플러스 2y만 있고, 상수항은 얘랑 얘랑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은 0이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되게 귀찮지? 근데 시험은 나온대. 알겠죠? 자, 귀찮은데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자. 8-4번 해보세요. 8-4번. 해봐. 이거 좀 어렵대. 8-4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약간 까다로운 게 좀 있네요. 문제 갑니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거는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두 교점을 지나면서, 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XY축에 접합니다. 동시에 접하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존재한대. 그런 A를 구하래. 자, 가겠습니다. 우선은 좀 귀찮지만, 얘들아 귀찮지만, 이거 일반형으로 정리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바로 갑니다. x제곱하고 y제곱이 있겠죠. 그 다음에 x 1차식은 1차 x는 2x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6y가 되겠고, 암산 좀 할게. 왼쪽에 상수항은 10이죠. 1하고 9를 더하니까 10인데 6을 넘으니까 4겠지.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여기 k 붙입니다.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남은 원도 정리한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8x고 y는 없대. y는 없고 상수항은 16인데 a가 넘어와야 돼. 넘어와서 는 제로 이렇게 씁니다. 됐죠?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야. 근데 이 녀석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존재를 한다고?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쩔 수 없대, 얘들아. 정리를 하셔야 돼. 요거 정리해야 돼, 정리. 귀찮죠? 근데 그래도 정리해야 돼. 그러면 K 플러스 1의 X제곱, Y제곱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Y제곱은
k 플러스 1의 y제곱이고 이번엔 x 그러면 2k 플러스 8의 x가 되겠죠. y는 뭐? 마이너스 6k가 되겠죠. y는 이게 다네. 마이너스 6ky, y는 저기밖에 없잖아, 그지? 그리고 상수항은 4k에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될 건데, 자 이제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xy축에 동시에 접한대. 무슨 뜻이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 녀석이 이게 원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k가 정해지면 어차피 얘랑 같으면 약분해버리면 원이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한대. 무슨 뜻이냐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떠올려 봐봐. 얘들아,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런 식이잖아. 아니면 하나 더 있죠. 이런 식이죠. 제곱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잘 보면 x랑 y의 1차항의 개수 볼래? 얘는 1차항의 개수가 같죠? 얘는 1차항의 개수의 합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요?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 그지? xy의 1차항의 개수 있죠? 쟤들이 같거나 아니면 합이 제로.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얘들을 봅니다. xy의 1차항의 개수가 2k 플러스 8과 마이너스 6k가 같을 수가 있고, 또는 부호 반대로 같으면 되죠. 2k 플러스 8과 6k가 같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봐봐. 얘 1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ax. 요거 마이너스 2ay. 같잖아. 얘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y. 부호 반대잖아. 그래서 요 녀석 두 개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 반대로 같으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런데 요 녀석은 얘들아 정리하면 요거는 K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잘 보면 요 때는 K가 2가 되거든. 두 개 나왔죠? 둘 중에 어느 거게? 2가 되겠죠. 왜 2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원이 안 나옵니다. 알겠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원이 안 나옵니다. 원이 존재하지 않죠. 기억납니까? 우리 아까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이 됐잖아. 원이 아니고 공통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K가 2일 때만 가능한다는 거죠. 자, K가 나왔으니까 A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 K를 진짜 귀찮은데 또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대입. 알겠지? 그래서 3번을 여기 쓸게. 자, K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3x제곱에 더하기 3y의 제곱에 플러스 2 넣죠. 12x 마이너스 12y 2 넣죠. 그러면 24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오거든. 됐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를 3으로 약분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8 마이너스 3분의 a가 0인데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돼. 아니면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넘어가면 3분의 a 마이너스 8이 넘어가고, 요거 제곱인 4, 요거 제곱인 4, 즉 8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됐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소거 되겠죠? 그러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쌤 지금 동그라미 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바로 4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니? 왜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2,2잖아. 반지름도 2여야 되거든.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 값이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죠. 답입니다. 자, 요거는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도 있다는 거. 넘어갑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원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도 좀 할게요. 한 시간을 못 끝내. 자, 9번 문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안에. 적으세요. 좀 기다려줄게. 야, 슬슬 눈이 따갑다, 야. 어우야.
무슨 뭐 수학자의 삶도 아니고 계속 수업하다가 쉬는 날에 집에서 앉아서 계속 수학 공부하다가 어제는 심지어 자는데 수학 꿈꿨어. 어제 자는데 대충 기억나는데 그 점화식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면서 막 잤더니만 꿈속에서 점화식을 계속 풀고 있어. 막 문제 풀고 이랬더라. 쌤 되게 자주 꾸는 꿈 하나? 이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 뭐냐면 진짜 큰 강의실 있잖아. 정말 큰 강의실. 한 200명 들어오는 강의실이 있거든. 거기에서 칠판에서 이제 수업을 딱 하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 이게 내가 자주 꾸는 꿈이야. 이게 불안한가 봐.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올 거고 불안한가 봐. 아, 뭔가 심리적인 게 반영이 돼 있겠죠. 반영이 돼 있나 봐. 그래서 뭔가 가끔씩 꿈 꾸면 되게 서글퍼. 쌤은 약간 옛날부터 이게 이제 나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나의 꿈이야. 꿈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20살에 이제 서울대를 합격하고 갈라 하다가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약간 이제 방황했죠. 방황하다가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다가 이제 학교는 이제 없는 상태야. 학교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서울대를 포기하고 그냥 자퇴한 상황. 그지? 그러니까 백수죠, 백수. 그래서 백수인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 가면 이제 한 23살, 나 22살쯤 됐단 말이지. 22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까, 그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 되게 의외의 것에서 이제 갑자기 나왔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나보다 좀 일찍 들어온 애 있잖아. 이걸 이제 선임이라고 부르거든. 이제 3개월 일찍 들어온 애가 있는데, 얘가 서울 사람이었는데, 완전 양아치야. 학교 다닐 때, 대학교도 안 갔어. 얘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거야. 그러니까 고졸인데,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많이 놀아서, 키가 한 185쯤 되는 아이였는데, 나랑 동갑이었거든? 동갑인데, 몸이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술 먹고, 이렇게 방황을 되게 많이 한. 그런데 얘가 인성은 되게 좋아. 그냥 이제 논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얘가 군대 한 1년쯤 있는데, 그때 쌤 그 별명이 맞박이었거든, 맞박. 이마가 넓어가지고 맞박이라 했는데,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3개월 내보다 일찍 왔으니까 나한테는 되게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와서 맞박아, 너 공부 좀 하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딱히 못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니까 수학 좀 해? 이러는 거야. 수학은 제일 잘하는 거였지. 수학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 좀 하길 잘래. 자기 검정고시 시험 치고 싶은데, 검정고시가 아니고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수학을 아예 모른대. 그러니까 아예 모른대, 자기는. 그래서 솔직히 싫었습니다. 가르쳐 주기. 너무 귀찮잖아. 야, 솔직히 군대 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 군대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5km 막 뛰어. 막 땀 뻘뻘 흘리거든. 그리고 막 밥 먹고 막 나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막 저거 하고 막 얼굴 시커먼 거 칠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 저녁 한 6시쯤 되면 약간 여유롭단 말이야. 한 2시간. 그때 가르쳐 주는 거야. 얼마나 귀찮겠니? 너무 귀찮지 않니? 그래서 속으로 되게 싫었는데, 근데 얘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인성이 좀 좋아. 내한테 잘해줬거든. 잘해주고 해서 뭐 알겠다고. 또 이제 앉아가지고 얘를 가르치지. 와, 진짜 정말 일도 모르더라. 뭐 이럴 수가 있냐? 같은 나이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많아. 방정식이라는 것도 아예 몰라. 1차 방정식 이런 것도 모르는 거지. 와, 완전 백지. 와, 그래서 그 순간 속으로 욕 되게 했거든.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너 대체 뭐 했는? 내가 만약에 지금 가르쳤으면 욕 계속 했겠지. 니 대체 뭐 하고 살았냐고, 이렇게. 근데, 와, 진짜 하나도 모르더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중학교 1학년이라 생각하고 하나 가르쳤거든. 이게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는데, 한 달 정도 가르쳤나? 그래서 오래는 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나랑 같이 이제, 그때 이제 군대 가면 보초 같은 거 나가잖아.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옷 입고 막 나가서 이렇게 총 들고 있잖아.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나한테, 야, 아빠가, 너 잘 가르친다? 이러는 거야.
설명 되게 잘한다고. 너 되게 잘한다. 너 선생님 해라.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되게 웃긴 게,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모르다가 남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갑자기 생각해 보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쌤이 진짜 쌤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 수학 못하는 애들. 이렇게 나한테 막 뭐 물어보잖아. 내가 물어보는데 계속 대답해 주기 귀찮아서, 야, 점심시간 때 아까 내 인상 더럽다 그랬잖아. 내 말 한마디면 애들이 내 말을 좀 들었거든. 그래서, 야, 점심시간 때 너희 3명, 너랑 여기 앞에 앉아있어. 했거든. 얘들은 뭔지 모르고 이제 앉아있지.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수업했어. 애들한테. 칠판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그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좀 있었어. 근데 얘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기억도 이렇게 나면서, 갑자기, 내 재능인가? 그 생각을 했죠. 갑자기 발견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해보자.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서울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군대 가서 한 상병이라고 아니? 상병 뭔지 알지? 한 이쯤부터, 한 병장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서 그거 아나? 이렇게 방독면이라고 아니? 이렇게 이제, 이거 막 뭐를 쓰는 거 있어. 막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제 병장쯤 되면 이제 내 맘대로 좀 하는 게 있잖아. 이게 방독면 안에 그 얼굴에 쓰는 걸 빼고 어딘가 숨겨놓고 여기 안에 정석책 3권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훈련 나갈 때, 눈 오는 그 혹한기 훈련 이런 게 있거든. 그때 정석책 3권을 이렇게 꽂고 가죠. 그래서 쌤은 이제 장갑차 같은 거 있었는데, 이 장갑차 탱크 같이 생긴 거 있잖아. 탱크가 생긴 거. 여기 안에 사람이 탈 수 있거든. 여기 탈 수 있는데 혼자 이제 추운 겨울날 세워놓은 탱크 안에 들어가서 정석책을 꺼내서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수능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진짜로. 영하 10도보다 더 나지. 눈이 하얗게 온 탱크 안에서 내 혼자 정석책 풀고 있어서. 이렇게 풀고. 그래서 그 교장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들켰거든. 너 뭐해? 이러는 거야. 너무 놀라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병장은 다 봐줘, 원래. 병장은 좀 봐주거든요. 봐주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대를 딱 했죠. 제대를 딱 해서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가보자! 했죠. 그래서 내가 쌤이 4월 1일 날 이제 군대에서 나왔거든. 나오자마자 재수학원을 등록했죠. 공부하려고. 공부해보자. 그래서 4월 1일부터 재수학원을 갔는데, 가는 것도 웃겼어. 갔는데, 종반이 있는 거야. 송원학원이었거든, 송원학원. 지금 송원학원. 옛날에 송원학원 되게 인기 많았어. 지금은 거의 쓰레기 됐죠. 지금 송원학원 잘 안 가죠.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 가잖아. 서울 가잖아. 근데 옛날에는 대구에 송원학원 가잖아. 진짜 애들이 바글바글했어. 진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난 늦게 갔잖아. 늦게 간 거거든.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A반, B반, C반, D반, E반까지 있어서 5개 반이 있는 거야. 여기가 되게 제일 잘하는 반. 서울대 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딱 갔는데 쌤 아까 인상 안 좋았다 그랬죠, 그지? 군대 갔다 와서 인상이 더 안 좋아졌어. 이게 세월의 풍파를 맞으니까 방금 제대했잖아. 머리 또 빡빡 깎은 상태였어.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계속 운동하니까 얼굴이 완전 몸까지 시커매. 다 시커맨 상태였는데 딱 갔거든. 송원학원에. 근데 진학지도 실장님이 나와서 학생은 처음에 표정이 안 좋아. 우선 내가 싫은가 봐. 얼굴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저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대 말투로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공부는 뭐 어느 정도 수능 성적표를 갖고 오래. 작년 수능 성적표를. 작년 수능 안 줬거든. 없는데요. 그랬거든. 그래서 뭐 학교는 어디세요? 저 학교는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데 안 넣어주잖아. 근데 저 옛날에 서울대 다녔다고 얘기를 했거든. 안 믿어. 어떻게 믿겠니? 얼굴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자기 서울대 다녔다고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하길래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 공부 잘한다고. A반 넣어달라고. 진짜 했어. 그러니까 진호신 조장이 약간 쪼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보통.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지? 근데 넣어달라고. 시험을 봐야 된대. 나 진짜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분위기 안 이럴 거니까 A반 넣어주면 안 되냐고.
돈 좀 더 드릴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가는 거야. 어딘가로. 잠깐만 기다려보고. 갔는데 어제 한 명이 나간 거야. 70명 정원인데 어제 한 명이 나갔대. 그래서 어제 한 명 나와서 자리 하나 있네. 그러면 가볼래요? 이러길래 네 하면서 갔지. 갔죠. 가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와 갑자기 공부하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 하루에 17시간 공부했어. 학원을 8시에 가서 10시에 막차 타고 10시 반인가 막차 타고 집에 와서 공부 좀 더 했으니까 거의 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공부를 했다. 심지어 이 70명 중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 외로움 아니?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안 해. 심지어 폰도 없었어. 재수학원 다니면 폰 원래 안 갖고 다녔어, 그때는. 폰 같은 거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애들이. 그래서 폰도 없다? 그리고 누구한테 뭐 연락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혹시 뭔 일 있으면 학원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계속 17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거죠.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공부했는데 첫 모의고사가 있었거든. 4월 20일인가? 내 기억으로 첫 모의고사였었는데 그냥 이때까지 내가 공부한 거를 이제 점검해보고 싶잖아. 쳤는데 70명이었잖아 우리 반에. 쌤 69등 했어. 근데 심지어 한 명은 시험 치다 갔대. 배 아파서 1교시만 치고 갔대. 그럼 내가 진정한 꼴찌입니다. 진정 꼴찌였어. 근데 왜냐면 이 반이 잘했어. 이 A반이잖아. 잘한 거야. 이 반은 되게 잘해. 이 반 평균이 여기에 반 이상이 올 1등급이었어. 싹 다 1등급. 엄청 잘하는 애들. 이 반 우리 반에서만 의대 30명 갔어. 70명 중에 의대 30명 갔어. 이거 잘하는 반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날 쳤는데 나 정확하게 점수도 기억나. 400점 만점이었거든 그때는. 298점 맞았어. 300점이 안 됐어. 298점. 이 점수면 경대를 못 갑니다. 경북대를 못 가. 경북대 공대를 못 가. 경북대 공대 가려면 한 320점 나왔어야 돼. 못 갑니다. 서울대 수학 가고 싶은데. 근데 다행히 언어를 공부를 아예 안 했어. 지난 2년 동안 언어를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한 4등 나왔거든. 다행은 수학은 한 개 들렸어. 96점. 1등급. 수학은 공부했잖아, 내가. 장갑차에서 공부했다니까. 공부했죠. 요거 1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최악이었죠. 5등급. 공부를 아예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과학 4개 쳤거든. 과학 4개 쳤는데. 그렇지? 그럼 이게 원래는 500점 만점인데 이제 환산 점수가 400점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래서 이것도 막 3, 4, 4, 4 뭐 이렇게 개파이죠. 수학만 1이고 이런 점수. 그래서 되게 우울한 거야. 어떡하지 앞으로. 되게 서글퍼. 지금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지 않겠니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5월 됐는데 갑자기 이제 약간 불안감이 장난 아닌 거야. 이거 점수 이거 너무 안 나오잖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약간 힘들면 이제 집에서 술 먹고 이래서 잠이 안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5월에 또 모의고사 쳤는데 비슷해. 점수 비슷해. 그래서 한 2달 정도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어떡하지. 물론 공부를 안 했죠 내가. 공부를 한 상태는 아니잖아. 군대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중요하죠. 6월 모의고사 진짜 중요하잖아. 쳤는데 언어가 1등급 하나 올랐고 요것도 한 올랐고 요거는 거의 비슷했어.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때 나 점수 기억나. 310점이었어. 310점, 400점. 근데 이때 이제 오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네. 원래 요즘 계속 하네. 수학이 진짜 어려웠거든. 수학이 진짜 어려웠는데 내가 한 개 틀렸거든 이때. 30번 하나 틀렸는데 그 담임쌤이 수학쌤이었거든. 수학쌤이었는데 70명 앞에 이 수학쌤 되게 무서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와서 되게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쌤이었는데 수학 100점 손 들어 이러거든.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야. 70명 중에 한 개 틀린 사람 내 혼자 손 들었어. 그게 너무 기분 좋았어. 그게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이 70명 애들 있잖아. 이 70명 애들 중에 30명이 의대 갔다니까. 우리 반에 전국 1등도 있었어. 전국 1등도 있고 올 1등급인 애가 70명 중에 한 40명 정도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인데 이때 수학이 불수능 진짜 어렵게 나와서 1컷이 80이 안 됐거든. 78인가 그랬는데 내가 하나 틀리니까
손 드니까,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희열감 알지? 이제 도파민 분비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해보자. 그래도 수학 하나는 하니까, 딴 거는 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쌤, 하루에 17시간씩 4월 1일부터 수능 칠 때까지 거의 뭐 쉬는 날 하루는 있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하루. 그날 빼고는 계속 공부해서. 그래서 이게 과학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게 과학 4과목이었거든, 그때는. 과학 4과목이니까, 이게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6평 치고 나서 7월, 8월 이렇게 과학 공부 좀 빡세게 하고, 매일 한 10시간 정도 과학했다? 그 느낌 아니? 하루에 10시간 동안 과학하면 거의 진짜 과학자 됩니다. 진짜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계속 공부하고. 영어도 잘 안 됐어서, 영어도 계속 막 단어 계속 외우고, 언어는 진짜 답 없더라. 진짜 언어는 아무 말도 안 올라. 내가 보니까 언어는 답 없어. 언어는 타고나야 돼. 안 되더라고. 그래서 9평 쳤는데 다행히 한 이 정도? 내 기억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하나는 일찍 찍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한 340점 나왔어. 340점 정도. 이제 탄력받은 거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한 5개월 동안 하루 17시간 공부하니까 올랐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제 막바지에 승부를 걸었죠. 언어, 이게 문제야. 이거 일 안 나오면 조지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일 안 나오면 안 돼. 언어는 아까 했잖아. 뭔가 재능의 영역이잖아. 그래서 막 되게 고민했어. 문제집을 풀지 않았어. 문제집을 풀지 않고 책을 많이 읽었거든. 책도 좀 읽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읽지? 막 오만 생각 다 하고 막 매일 하다가 연구 많이 했죠. 그래서 막바지에 이제 한 2달 남은 상태에서 빡세게 해서 다행히 언어는 일 찍었습니다. 마지막에. 언어는 1, 2 아니고 언어를 제일 잘 쳤어. 몰라. 그날 되게 컨디션이 좋았어. 수능 날 있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 되게. 그래서 막 김밥 4줄이나 먹었거든. 김밥 4줄 먹고 갔는데 1교시 언어 영역 치는데 이상 답이 다 보여. 이상하다. 이거 답 이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96점 나왔습니다. 96점. 수학은 원래 96 나와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하나 더 틀려가지고 2개 틀렸고. 어쨌든 1등급. 그냥 마지막에는 다 1 나왔어. 한 개 인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378점인가? 나와서 서울대 수학과 점수가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원 가능 점수가 됐죠. 서울대 수학과 지원 가능 점수가 376점인가 이랬는데 내가 한 2점 높았어.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 떨어졌어. 결국 면접 떨어졌죠. 이거 한 7,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성적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정말 빡세겠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어. 한 4월 1일부터 그때 11월 17일인가 수능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기케베 한 10개월도 안 되잖아. 요 기간 동안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잠은 잤죠. 잠자고 먹고 공부 그 세 개밖에 안 해서 진짜 친구들하고 가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가끔 연락해가지고 밥 먹을래? 요 정도. 진짜 공부가 내 인생의 99%였어. 하루 종일 공부 생각밖에 안 해. 아침에 일어나잖아. 씻으면서 공부 생각밖에 안 해. 밥 먹을 때도 나 있잖아. 영어 못해가지고 영어 단어장 들고 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올려놓고 영어 단어장 보면서 오줌 싸서. 진짜.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지? 그리고 막 버스 타고 다녔거든. 버스에서 계속 영어 듣기 듣고. 영어 듣기를 되게 못해 내가. 쌤이. 영어를 되게 못해. 그래도 수능 때는 잘 쳤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마지막이라고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의지가 있었는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이 떨어져가지고 서울대 1차는 합격했거든. 수학과 1차 합격하고 최종 면접에서 내가 면접을 좀 잘 봐가지고 떨어졌는데 근데 다시 공부하기 싫더라고. 왜냐? 그거보다 더 열심히 못하겠어. 그때만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못하겠더라고. 정말 하루 종일 공부밖에 안 한다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봐. 한번 볼래? 매일매일 그거밖에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친구도 안 만나고,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공부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위 1%는 찍었는데 서울대 수학과를 못 갔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대. 내가 아까 못했잖아. 언어를 못했잖아. 그지? 영어도 그닥 잘하지 않았잖아.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좀 했거든.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되게 단순한 내신 시험이니까. 과학도 못했잖아. 과학 1, 2, 3, 4 이거. 근데 진짜 처음에 4, 4, 5, 4인가 이래 나왔거든. 이게 점수니? 이거 찍어도 이래 나와. 내가 보니까. 잘 찍으면 이래 나와. 그죠?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못하는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하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다. 진짜 재밌어. 과학책 있잖아. 쌤이 지구과학 1하고 지구과학 2하고 그때는 2를 하나 했었어야 되거든. 서울대 가려면. 그 다음에 화학하고 생물하고 이렇게 4개 했거든. 처음에는 수학책 읽으면 뭐 중생대가 뭐였더라? 이 정도였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뭐 성칸불이하고 뭐야? 성칸이 뭐야? 아, 이거 하고 있었어. 삼엽충이 뭐더라? 벌레인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 진짜로. 근데 책을 이제 계속 보죠. 계속 보고 안 되면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고 강의를 듣잖아. 나 쌤 수업 시간에 강의 듣는 거 제가 다 적었어. 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예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다 필기해야 돼. 그리고 자습 시간에 그 필기에 있는 대충 끄적거리는 노트 있잖아. 이걸 싹 다 정리해 다시. 그리고 이제 문제집 푸는 거죠. 하나하나. 문제집 틀리잖아. 문제집 틀리는 거는 오답 노트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오려 붙이고. 정말 많이 했어,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디. 재밌어. 그래서 하나하나, 어쨌든 왜냐면 암기 과목이잖아. 암기 과목은 하면 늘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쌤은 암기를 잘 못해. 내가 암기를 이거 한번 읽잖아. 뒤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진짜로. 그래서 계속 보고, 계속 쓰고, 계속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봐야 돼. 시간 날 때마다 뭐였더라? 다시 보고. 뭐였더라? 다시 보고. 그 작업을, 이 과학을 7월에서 8월까지 한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 수능 때는 이거 다 맞았어. 이것도 다 맞고. 이거 이거 2개 틀렸다. 이게 2개 틀리고, 이거 하나 틀렸어. 이래 될걸? 다 앞에 3개 틀렸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달 걸렸어.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돼. 매일 하면 돼. 진짜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돼. 나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암기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면 돼. 그래서 암기는 물론 요즘은 과학이 좀 어렵죠. 우리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야,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고력만 있으면 이런 거는 진짜 노력입니다. 어쩔 수 없어. 계속 하면 돼, 매일매일. 하여튼 그래요. 자,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나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얘기해 줄게. 서울대 수학과는 떨어졌어. 이건 이제 마지막에 그 최종 후보 몇 번이었는데 안 빠지더라고. 서울대 수학과 인기가 많아. 원래 알지? 웃긴 거 아나? 얘들아, 수학 교육과보다 서울대 수학과가 더 높대. 지금 모르는구나. 서울대 의대가 제일 높죠, 당연히. 의대가 제일 높고 2등이 어디야? 치대죠, 치대. 3등이 어디고? 컴공이죠, 컴공. 4등이 어디고? 수학과대. 서울대는 수학과가 탑5야. 서울대에서 수학과는 진짜 높은 데야. 지금도 서울대 수학과는 웬만한 의대랑 비슷해. 우리 때도 비슷했고. 비쌉니다. 의대가 조금 더 높아. 어쨌든 조금 더 높고. 서울대 수학과가 서울대에서는 5대과야, 5대과. 다른 학교는 안 그래. 서울대만 그래. 왜? 수학과가 나오면 이제 학원 강사하는데 완전 특혜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고 싶었죠. 근데 못 갔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이제 우리 때는 2개 쓸 수 있었거든. 경북대 수학교육과는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에 이제 연세대 고려대 같이 있어. 그럼 서울대 가면 이제 딴 데는 못 내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경북대 수학교육과는 낼 게 없어가지고 이제 냈죠. 여기는 한 50점 넘었었어, 그때 점수가. 많이 그랬죠. 저의 과거였습니다. 예, 9번 갑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자, 9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거는 1이죠, 1. 그 다음에 이거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 얘들 둘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그때 이 k 범위들, k 값들 구해라 이런 거죠.
자, 아까 있죠?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거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디스턴스 D랑 반지름 R, 여기서 반지름 얼마? 루트 5네, 루트 5. 그 루트 5랑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보다 루트 5가 더 크네? 눈으로 보면 되잖아. 되겠죠? 그 다음에 접할 때는 D랑 루트 5가 같겠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더 크겠죠?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의 중심 0,0이죠. 0,0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직선까지 거리 구할 때는 이 직선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2x-y에 플러스 k는 0 이렇게 만들고 이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루트 제곱 따기 제곱 5가 되고 0, 0 넣고 절대값 잊으면 안 된디. 절대값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녀석이 반지름 루트 5랑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할까? 요거는 루트 5가 더 크면 되겠죠? 되겠지? 루트 5를 이쪽으로 곱하면 절대값 k가 5보다 작다죠?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으면 안쪽입니다, 안쪽.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k가 5보다 작다. 얘가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입니다. 1번 답이죠. 자, 두 번째,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얘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k가 5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경계점인 마이너스 5랑 5가 됩니다. 이게 바로 2번 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이거 부호 반대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k가 5보다 크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1번 답이고 얘가 2번 답이고 얘가 3번 답이고 그거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되겠지? 자, 9-4번으로 가겠습니다. 9-4번 문제 읽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든 해봐. 얘들아 공부를 하면 무조건 올라가. 진짜로. 날 믿어. 진짜 하면 돼. 계속 하고 안 되면 계속 보고 헷갈리면 계속 생각해.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외워. 그렇게 해서 해야 돼. 머릿속에 우선 집어넣고 봐. 그래서 다음에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렇게 지식을 쌓는 거야. 그치? 계속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해.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자면서 공부를 생각하고 자고 잠들었는데 꿈에서 공부 꿈일 거. 그게 완성형이야. 계속 생각한다는 거거든, 사람이. 그지?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할게요. 중심이 0,2고 넓이가 4파이죠. 넓이가 4파이라는 건 반지름이 2라는 겁니다. 되니?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그게 얘랑 접한대. 그때 음수의 m을 구하래.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방금 했는 거 이거 하면 되잖아. 그지?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의 중심 0,2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요 직선까지. 그러면 mx, y 넘기기로 했지? 마이너스 y에 플러스 m은 0.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거리는 루트 쓰고 요 개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0,2라는 거를 대입한 다음에 나온 값의 절대값. 그러면 얘는 0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m-2가 될 텐데 요거 절대값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 2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잘 봐네. 여기는 절대값이 있고 여기는 루트가 있죠. 얘들아 이대로는 풀기 힘들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제곱합니다. 알겠죠?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을 해주시면 m-2의 제곱이고 2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 녀석의 역시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4는 4m제곱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3m제곱에 플러스 4m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인수분해하면 m으로 묶어내면 되겠죠. m으로 묶어내면 3m 플러스 4가 0이 돼서 우리의 m값은 0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도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음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왜? 틀렸나? 틀렸다고? 되겠죠? 여기 됩니다. 자, 뭐 마지막 한 문제 정도 더 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10번, 대표 예제 10번 별표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네요. 별표. 그다가 어렵진 않은데, 별표. 또 앞에 참 엄청나게 많구만, 여기. 바글바글하고 막. 자, 이건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닥 어렵지는 않고, 얘들아, 원과 직선이 있는데 만난답니다. 알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때 그 만나는 점 사이 거리, 이걸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죠. 여기 현이라고 했나? 직선이 만나는 서로 점에서 선분의 AB의 길이로 구해라. 이런 거죠. 자, 대충 스케치 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뭐 완벽하게 정확하게 된 상황 아니더라도 의미는 똑같거든. 자, 원이 있죠. 원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여기가 A, B인데 요거 길이 구하라. 현의 길이 구하라. 이런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요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에서 첫 단원에 배웠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현의 길이를 수직 이등분한다. 됐니? 그래서 얘랑 얘는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기억해. 이 중심과 이렇게 B를 하나 이어.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겠죠. 됐지? 근데 요 삼각형 뭐요? 요 삼각형이 뭐라 돼? 직각삼각형입니다. 됐죠? 그래서 반지름 알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알고 그러면 요 길이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그 두 배가 바로 뭐가 된다? AB 길인 거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의 중심, 쭉 있네. 1,-1이죠. 여기에서 저 직선, 이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11은 0까지 뭐를 구하면 돼?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루트인데, 얘들아, 여기 3하고 4면, 여기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오는 거거든? 3, 4니까 여기는 5입니다. 루트 제곱 따기 제곱.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넣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고, 절대값 붙이면 되는데, 뭐 절대값 안 붙여도 어차피 10입니다. 됐니?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돼? 2가 되는데, 요 2가 바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 길이가 2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 이미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반지름 제곱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 3입니다.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를 구하면 루트에 9 빼기 4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B 길이는 바로 뭐가 된다? 2루트 5가 되겠죠. 2배니까. 답입니다.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이거는 아주 필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10-4번 해보세요. 해보자. 풀어보자. 숙제검사도 해야 되는데, 슬슬. 둘이 장난 좀 치시네요. 떨자 놓는다? 응?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자, 갑니다. 무슨 의미지요? 원하고 직선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가 만나겠죠? 이렇게 만납니다. 그때 요 교점 있잖아. 요거랑 요거를 지나는 원 중에서라고 했죠. 생각해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지? 근데 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녀석은 요 길이가 지름이 되는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알겠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얘들아 생각해봐. 요 길이는 고정이잖아. 얘들아 요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지? 근데 어떤 임의의 원에 요 길이가 현이 되는 상황은 무수히 많겠죠. 그지? 근데 요 현의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원이 제일 작은 겁니다. 이해갑니까?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원에 요만한 짝대기는 열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원이 조금 작아지잖아? 그러면 저 짝대기는 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원이 더 작아지죠? 저 짝대기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제 말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짝대기가 원 안에 가장 긴 길이가 되면 원은 제일 작아지는 거죠. 그지? 그 제일 긴 길이가 지름이잖아. 원에서는 가장 긴 현이 지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점을 AB라 할게. AB라 하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얘가 지름인 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가장 작은 최소의 넓이를 가지는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요 AB 구하는 거죠. 그거 아까 했잖아. AB 구할 수 있겠죠? 됐지? 어떻게 한다고? 수선의 발레리죠. 중심에서 수선의 발레리고 보조선 이어서 반지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름이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반지름 안에겠네?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이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죠. 자, 암산점 해도 되겠니? 루트 5분의 0,0을 넣으면 5가 되니까 요거는 루트 5가 되고 반지름 길이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16에다 5를 빼니까 루트 11이 되겠죠. 그럼 넓이는 11파입니다. 됐나요? 아까 있는 거 그대로 한 건데 똑같은 거죠. 그죠? 되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원은 좀 많아서 이제 한 반밖에 안 했어. 나머지 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숙제 오세요. 숙제 불시에 검사해서 금요일날 딱 검사하면 되겠네. 금요일날 검사해서 다 안 해오신 분은 토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네?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숙제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금요일날 해와. 해오세요. 어떻게든 해. 해내. 그래, 할 수 있죠. 안 되면 막 찾아봐. 인강 하나 끊어서 그거 더 봐. 어쩔 수 없어. 가셔도 됩니다.